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이번에는요, 네트워크 일반입니다. 전에는 정보통신 일반이라는 과목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2026년부터 과목명이 바뀌게 됩니다. 내용의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사무자동화를 우리가 구축할 때 보면 앞에 1과목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통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결국은 사무기기끼리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쭉 공부해 보시다 보면 뭐 그룹웨어라든지 뭐 이러한 용어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또 빅데이터 얘네들은 다 뭐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MS 아주라라고 크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갑자기 오류를 일으켰어요. 전 세계의 그 MS 아주라를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이 다 망가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 공항에서 그 시스템을 썼었는데 그 시스템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고 막 긴급 복구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트워크가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예전에 이제 정보통신 개론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구시대 용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개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 필요한 기계들 이런 걸 좀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 기술이 있고요. 신호 변환 방식이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이 다중화라고 하는 아이 하나씩 보긴 할 겁니다. 이게 통신 속도는 100% 출제되는 아이고요. 프로토콜도 100%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이게 OSI 7레이어 요것도 간혹 한 70% 정도 전송 제어, 그다음에 데이터 회선망, 그다음에 근거리 통신망 이건 뭐 100% 출제가 되고요. 요 녀석도 한 70%, 인터넷 네트워킹도 이제 100%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프로그래밍 일반도 보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복 출제되는 문제가 항상 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C 언어의 뭐 정수형, 변수형은 뭐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번 출제되는 데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좀 어렵지만 공부할 내용은 많지만 실제로는 실제되는 문제 범위가 넓지 않다. 즉, 이 프로그래밍 일반이나 네트워크 일반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은행수가 좀 적은가 봐. 그래서 이 문제 은행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많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빠르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포인트 3개를 같이 볼 겁니다. 여기는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개념적인 흐름을 좀 보고 다음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통신이라고 하는 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통신 시스템에는 크게 이제 전송계, 보내는 애하고 이제 처리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뭐 단말 장치나 신호 변환 장치, 통신 제어 장치, 전처리기 이런 아이들이 있고 PAD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처리계는 실제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 이제 전송계 부분에 여기 좀 회선이 좀 빠지긴 했는데, 뭐 광케이블을 이용하든지 무선을 이용하든지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봤어. 우리 데이터가 뭔지 정보가 뭔지 데이터는 그냥 모아진 어떤 자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걔네를 우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우리만의 원하는 처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뭐라고 한다? 바로 정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통신하고 데이터통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데이터통신은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의 통신 기술에 결합해서 통신 처리 기능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것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보통신은요 얘를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처리 기능까지 포함을 합니다. 정보의 변환, 저장 과정, 추가된 형태의 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고 걔네가 가공돼서 인포메이션이 되고 걔가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지능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갖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뭐 시험 10번 보면 한 3번, 4번 정도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정보, 그 다음에 걔네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것을 만들면 되죠. 지식이 되면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지적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이 된다는 거.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징은 결국은 고속의 고품질의 통신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오류 없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랑 통화하는데 제가 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는데 친구는 야 모레 만나자 그렇게 들리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만약에 중간에 에러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얘네 제어가 가능하고
뭐 그래야지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기술 발달에 따라서 용량이 광대역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이사 온 지 16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일반 주택에 살았어요. 그때 인터넷 속도가 10mbps였습니다. 근데 아파트들은 그때 당시에 광랜이라고 그래가지고 100mbps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와, 이사 가면 나는 이제 100mbps를 쓸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옛날 아파트라서 다 기가급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집은 옛날 방식 그 통신망이라서 500메가밖에 안 된대. 1기가 쓰고 싶은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사무실에서는 1기가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만족을 하고 있죠. 근데 또 그 영화나 이런 걸 다운로드해서 봤지만 지금은 스트리밍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1기가씩 필요하지도 않아, 솔직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쉬움 없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로 이사 갈 때 그 통신 속도가 그게 정말 큰 저한테는 메리트였어요. 아, 100mbps가 나온다고? 나 지금 사는 데보다 10배네? 뭐 이런 거.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지금은 그냥 기본이 기가급이고, 기가도 아니고 뭐 10기가씩 나오는 데도 있다는데요. 저희는 이제 화성시 중에 이제 서쪽에 있고, 동탄 쪽은 요즘에 새로 이제 2지구 막 짓잖아요. 이게 그쪽 같은 경우 보면은 속도 단위가 지금 0이 하나 더 붙는 것 같은데. 자, 정보통신의 3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해야 되겠죠. 효율성 있어야 되겠죠. 보안성 있어야 되겠죠.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보지 마시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흐름을 파악해 나가는구나, 맨 바탕을 보고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 있고요, 정보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계가 있고 처리계가 있어요. 처리계는 말 그대로 컴퓨터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런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전송계에는 단말 장치가 뭐가 되냐면은 바로 그냥 단순한 모니터하고 키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은행원분들이 있는 아이들은 키보드랑 모니터만 있어요. 단말기 컴퓨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 보인다고? 거기 보면은 단순하게 입출력만 가능해요. 이러한 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처리 기능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킹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자기들이 필요한 기능만 딱 넣어서 제작을 합니다. 그게 단말 장치예요. 자, 데이터 전송 회선이 있어요. 그래서 전송 회선은 뭐가 있을까? 우리 광 케이블도 있고 무선도 있고, 요즘에는 거의 무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5G, 뭐 4G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LTE 또는 광 케이블 아니면 나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통신 회선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 통신 회선에 컴퓨터에서 흐르는 신호를 바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광 케이블을 이용한다 그러면 광의 신호로 비트를 만들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호 변환을 해야 되고요. 또 구리선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구리선에 보내려면 또 신호 변환을 해야 돼요. 무선으로 보내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파수를 분할해서 여기 쪼개서 보내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호 변환 장치들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통신 중에 문제가 생기면 걔네를 어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말 장치가 여기 있고요. 신호 변환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세대 분들은 어떤 걸 알고 계시냐면 모뎀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모뎀이 대표적인 신호 변환 장치입니다. 뭐냐면 컴퓨터가 옛날엔 디지털이었거든. 이때 당시에는 통신 회선이요. 지금은 다 디지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날로그였거든. 그래서 두 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방식의 기계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양단에. 그리고 통신 제어 장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서버가 되는 거죠. 데이터 처리기에서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 가볍게 갑니다. 자,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는 우선은 DT가 뭐가 되냐면 단말기고요. 이게 통신 제어 장치예요.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전송 회선, 그 다음에 CCU 컴퓨터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밀리는구나. PT가 컴퓨터에서 하는 거랑.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컴퓨터에서는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살짝 밀렸네요. 자, 단말 장치라고 하는 건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의 접점에 위치해서 데이터 입출력만 처리하는 거예요. 됐죠? 단말 장치에는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입력만 전용할 수 있는 거, 또 출력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입출력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거. 은행에 있는 건 뭘까? 입출력을 같이 할 수 있죠. 왜? 입력도 하고 우리 뭐 전표 같은 거 통장 정리도 다 해주잖아요. 이러한 형태가 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간단히 보십시오. 자, 단말 장치의 작업 처리 능력에 따라서 스마트 단말하고 더미 단말이 있는데, 스마트는 말 그대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PU가 있는 거예요. CPU가 있는 거고, 더미 단말은 그냥 단순하게 입출력만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된다. 자,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단말 장치랑 컴퓨터의 데이터하고 통신 회선, 요거를 신호 간의 변환을 수행하는 거라고 하고, 얘 이름을 DCE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데이터 서킷이 뭐예요? 회로, 터미널,
환경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자어로 하면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전화기가 있죠. 전화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아날로그 신호, 우리 목소리를 아날로그 회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다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보내고 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건. 자, 모뎀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보내는 거고, 코덱은 아날로그 신호, 우리 목소리를 컴퓨터에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코덱입니다. 자, DSU는요,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에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죠. 컴퓨터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으로 전송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얘가 출제가 됩니다. 간혹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시고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코덱은 아날로그 신호, 즉 내 목소리를 컴퓨터에 기록하는 것 뒤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PCM 방식으로 우리가 기록을 해요. 그게 바로 코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통신 제어 장치는 통신 회선하고 컴퓨터 사이에 위치해서 컴퓨터를 대신해서 전송 관련된 제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아, 이것도 밀리네. 아, 이 글꼴 때문인 것 같아요. 똑같은 글꼴을 설치해도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 참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통신 제어 처리 장치하고 전처리기하고 PAD가 있는데 얘는 안 보셔도 되는데 얘 두 가지는 간혹 출제됩니다. 정의로 나와요. 첫 번째 이제 통신 제어 처리 장치는 통신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예요. 얘는 실제로. 그리고 컴퓨터가 처리하는 메시지 단위로 데이터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메시지 제어에 관한 부분까지도 처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해하는 요 기능을 하는 애가 바로 PAD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패킷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작은 단위로 쪼개서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한 회선을 내가 완전히 정복하기 때문에 얘네를 동등한 형태로 똑같게 잘라요. 걔네를 우리가 패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팩, 하나의 묶음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처리기는 이름 그대로예요. 중앙 제어 장치 전단. 전이 뭐냐면 앞이에요. 앞에 붙어가지고 통신 기능을 전담하는 장치예요. 전처리기라고 하는 거는 앞에 붙는다, 전단에 붙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름 그 자체가 전처리기니까. 그 다음에 PAD는 Packet Assemble and Deassemble 이렇게 돼 있죠. 조립과 분해를 하는 아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 그 자체로 패킷에 조립하고 분해를 하는 그렇게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에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얘기 드렸었죠.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자, 다음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최초로 이용된 분야는 이건 군사 분야에서 사용됐어요. 군사 분야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 통신 시스템을 연결한 거는 군사 그 전략 또는 어떤 무기에 대한 체인을 관리하는 대학교하고 국방부하고 연결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사용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정보 진화 과정을 가장 적합하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우선 제일 먼저 데이터하고 정보고요. 정보가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 되고 지능이 된다 그랬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정보가 먼저 나오는 거 아니고 데이터, 정보, 지능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걔를 사용할 수 있으면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다음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그 기능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그랬어요. 요거는 단말 장치죠. 단말 장치, 입출력 제어 및 송수신 제어 기능이고 DC는 이걸 신호 변환 장치잖아요. 데이터 서킷 이큐먼트 우리 앞에서 보셨죠?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뭐였어요? 데이터 회선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CCU는 전송 오류 검출, 회선 감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송 회선, 전송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DTE와 DC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DTE가 뭐라고요? 단말기고 그 다음에 DC가 뭐예요? 신호 변환 장치다. 모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쟤네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어요.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현재는 모뎀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죠. 벌써 안 쓴 지가 엄청 오래됐어. 제가 중학교 때 한참 PC 통신할 때 모뎀을 많이 썼으니까 몇 년 전이냐고 한 10년 된 것 같아. 그지? 자, 모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듈레이션. 이게 변조예요, 변조.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가지고 모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모듈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라서 모뎀. 얘네는 변복조 장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기억장치의 일종이다. 사용자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데이터의 신호 오류 검사 아니죠? 신호 변조와 벽조. 이게 뭐라고? 변조. 이거를 우리가 복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조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를 받고 이제 정보통신도 같이 이어서 볼게요. 그 출제 빈도도 낮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자, 우선 정보통신도 이렇게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까지, 정보를 관리하는 것 거기까지를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냐면 미 공군에서 개발한 반자동 방공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사게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사브레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미 항공사에서 도입한 항공 좌석 예약 시스템이에요. 자,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아르파넷은 인터넷의 기초가 된 네트워크예요. 최초의 패킷 교환망.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출제되느냐, 시험 20번 보면 한 번 정도 나올 정도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패킷 교환망의 시초는 바로 누구다? 아르파넷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로하 이것도 최초의 라디오 패킷망이에요. 무선 패킷 교환망인데 알로하 얘가 어디였냐면 하와이 대학교에서 얘를 연구했대요. 당시에 하와이 미군 기지가 있었나 봐. 그래서 거기서 무선 통신 방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선 통신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알로하가 뭐야? 하와이 말로 안녕 그 말이잖아요. 그때 이게 우리가 됐다라는 거. 다 한 번씩 시험 문제 출제됐는데 이걸 외우느니 뒤에 자주 출제되는 애를 외워라. 대신에 뭐 알로하는 알 것 같아. 그지? 알로하는 알 것 같고 아르파넷 정도는 우리 최초의 패킷 통신망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전송, 디지털 전송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는 음성급 교환 회선 방식이었는데 이제 데이터 전용으로 우리가 바뀌게 됐죠. 그리고 전용 회선이 있는 방식에서는 음성급 전용 회선이 있었고 얘는 고속도 광대역 아날로그 전용 회선이 있었는데 디지털로 바뀌고 종합정보통신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SDN이라는 게 나왔어요. BISDN 요거는 우리가 ATM 방식의 기본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앞에 과목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ISDN에 대한 것.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정보통신기술의 분류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기술하고 컴퓨터 기술이 있다. 그래서 단말기술, 전송, 교환기술, 컴퓨터 제조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 전체 정보통신기술의 분류다. 왜 이렇게 그림이 많냐? 선생님 왜 그림이 많아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요. 그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려놓은 겁니다.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가 봤던 걸 또 한번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전송계와 처리계가 있고요. 전송계에는 단말 장치가 뭐라고요? DT2라고 이야기했고요. 데이터 전송 장치 중에 신호 변환 장치가 뭐라고요? DC2가 있었다고요. 이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컴퓨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는 CCU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데이터 전송계예요. 전송계 단말 장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접속점에 위치해가지고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담당을 하고요. 신호 변환 장치인 DC 얘 같은 경우는 적합한 신호로 변경해서 신호를 단말이나 컴퓨터에 넣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모뎀, DSU, 코덱 이런 아이들이 있다. 통신 회선은 다양한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유선 형태의 트위스트 페어가 랜 케이블을 의미해요. 동축 케이블은 우리가 그 유선 방송 아시나요? 요즘엔 유선 방송도 안 쓰지. 근데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는 유선 방송으로 유선 케이블을 넣어주잖아요. 그지? 그게 이제 동축 케이블이고 이제 광섬유 케이블은 우리가 이제 통신망으로 현재 쓰고 있는 아이죠. 무선 매체에는 라디오, 지상 마이크로, 위성 마이크로파 이런 애들이 있고요. 통신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중앙 처리 장치를 연결을 해서 결국은 전송 제어, 회선 제어, 동기 및 오류 제어, 전기적 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거 두 가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중앙처리 장치나 주변 장치는 우리가 그 1과목에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CPU, 주변 장치, CPU는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고 주변 장치는 입출력이나 보조기억 장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빠르게 한번 볼게요. 정보통신의 발달에 큰 기여를 했던 미국 항공에서의 좌석 예약 시스템은 그랬어요.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이건 뭐죠? 네, 사브레요. 외우지 마세요. 문제 채워달라 그래가지고 넘겨. 이거 안 나온다. 자,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용어가 잘못 표시된 것은 그랬어요. 단말장치. CCU가 이거 뭐였어요, 이게? 통신 제어 장치잖아요. 통신 신호 장치가 아니라, 그지? 그 다음에 DC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데이터 서큐트 이퀴먼트, 즉 신호 변환 장치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회선 종단 장치라고도 해요. 모뎀은 신호 변환 장치.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녀석이다. 이렇게 DC 안에 모뎀이 들어가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 공통 신호 장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아이죠. 자, 다음 중 데이터 단말기의 제어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단말기의 제어 기능이에요. 입출력 제어, 송수신 제어, 에러 제어, 다중화 제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다중화 제어는 나중에 다중화기라고 하는 애 별도가 있어요. 얘는 다중화기는 무조건 100%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여기선 당연히 다중화가 됩니다. 단말 장치는 다중화기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어. 단말 장치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아셨죠? 다음 중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우리가 회선 종단 장치 또는 회로 신호 변환 장치 다 뭐라고 한다고? DC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DC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모뎀과 DSU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상위 개념이고 이 장치들입니다. 실제 장치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DT는 단말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DC라고 하는 게 회선 종단 장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신호 변환 장치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정보통신기기입니다. 요거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통신기기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단말기가 있고요. 처리 방식에는 요건 우리 앞에서 다른 과목에서도 먹방 봤던 것 같아요. 온라인 시스템 일괄 처리, 실시간 시분할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DT와 DCC 접속 규격이 나오고 얘네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거는 중요한 아이예요. 그래서 우선은 DT, DC라는 게 뭐예요? 그지? DT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터미널이잖아요. 컴퓨터라고 보고요. 여기에 회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요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모뎀이나 DSU가 있을 거 아니야. 요즘에는 우리가 DSU를 쓰니까 얘 DSU라고 쳤을 경우에 얘랑 DSU랑 내 컴퓨터랑 연결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DT, DC 접속 규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즉 예전에는 모뎀이 외장 모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걔를 RS232C라고 하는 시리얼 버스 포트에 꽂아서 썼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형태로 메인보드에 꽂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내부 버스를 RS232C 포트를 이용을 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 포트를 항상 쓰는 거야, 통신장치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썼던 것은 바로 RS232C 방식으로 우리가 모뎀을 연결해서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쓰는 V 시리즈가 있고 X 시리즈는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 중에 X.25가 바로 왕두목입니다. X.25, RS232C 요거는 새끼두목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하나씩 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컴퓨터와 모뎀 또는 네트워크 종단 장치와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단말 장치 기능에는 입출력 기능 계속 반복돼요. 전송 제어 기능, 기억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부, 전송 제어부 이런 아이들이 있다.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모니터, 키보드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회선 접속부라고 하는 애가 있죠. 바로 단말기와 통신회선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아이가 있고, 회선 오류 제어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의 버퍼링 기능도 있고요. 입출력 제어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단말기하고 이제 DT하고 DC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DT, DC 접속 규격이다 라고 한다. 자, 서로 다른 하드웨어인 단말 장치하고 회선 종단 장치, 그지? DC 회선 신호 변환 장치 같은 말이에요. 간의 접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을 사전에 정의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RS232C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USB 메모리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이 방식의 확장된 것을 우리가 USB로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USB를 뭐라 그래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고 이야기하죠. 얘가 시리얼, 다른 말로 시리얼 포트입니다. 기본 25핀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크니까 메인보드의 영역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9핀으로 줄였어요. 그 얘기는 뭐야? 기계적으로 9핀짜리 암수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 그게 기계적 특성이에요. 또 얘네 기계들은요, 기본 5V로 연결이 됩니다. USB도 5V로 연결되죠.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가 있어야 되겠고요. 기능적으로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전송회선과 수신회선이 있어야 돼요. 그 포트마다 예전엔 RS232C 포트 25개 중에 전송 포트와 수신 포트를 물어보는 문제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보실 거예요. 그렇게 기능적인 특성도 있어요. 또 절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싱크를 맞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야 준비됐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동기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차적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장치를 연결할 때 필요한 것들이야. 즉 내 컴퓨터는 100V인데 이 DT, DC 할 때 이 DC가 5V야. 그럼 어떻게 돼? 얘 타버리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DT, DC 접속 규격 표준안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V 시리즈는 예전에 썼던 우리 모뎀 시절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V 닷을 쓰고요. 우리 알파벳으로 보면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죠. V가 먼저 나와. 그래서 이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X 닷은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공중전화 교환망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쓰던 전화국에 있던 일반 전화의 교환기였어요. PSTN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스위치드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전화 전용으로 만들어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한번 그 개구리 잡던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전화기 개통했는데 막 돌려가지고 전기 발전시켜서 전화국에 있는 교환과 연결해서 포트를 꽂아줬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자동 교환기로 바뀌어가지고 이걸 이용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또 엑스다 시리즈가 있는데 21은요. 공중 데이터에서 동기식 전송을 위한 것이고요. 엑스다 25가 패킷 전송을 위한 DT, DC 접속 규격이에요. 얘만 외우세요. 다른 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엑스다 75도 나왔었고 엑스다 400도 나왔었는데 얘가 만약에 100번 출제됐으면 얘는 한 번, 두 번이에요. 지금 이걸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나중에 내가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다 보니까 나왔다. 그럼 그때 가서 보시고 지금은 딱 보는 게 뭐야? 엑스다 25. 얘는 100% 출제됩니다. 그냥.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패킷 전송을 위한 DT, DC 접속 규격은 뭐다? 뭐라고? 패킷은 디지털이거든. 얘 뭐라고? 엑스다 25. 기억하셔요. 자, RS232C는 DT와 DC 간의 물리적 연결과 신호 수준을 정의한 아이고요. 우리가 공중전화망을 통한 DT, DC 접속 규격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러한 방식을 쓴다 그랬는데 얘가 지금 조금 애매하죠, 지금. 요거 보면 V 시리즈니까 아날로그인데 얘는 또 TN이래. 이게 같이 쓸 수가 있었어요. 왜? 모뎀이 있었기 때문에. 모뎀과 연결하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예요? USB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25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뒤에서 또 한번 볼 겁니다. 다음에 ISO 2110이 있는데 얘는 공중전화 교환망을 통한 DTC 접속 규격이다. 주로 기계적 조건에 대한 규정이다 그랬어요.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자, 실제로 이제 RS232C 커넥션에는 사이의 접속 규격이고 통신망에 변복조 장치, 모뎀을 연결하기 위한 그러할 때 쓰는 아이다. 그리고 DT와 DC 간의 정기적 기계적 인터페이스를 의미하고요. 스탠다드 케이블은 25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번은 송신이에요. 3번은 수신이에요. 요게 몇 번 출제된 적 있어요. 널 모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랑 컴퓨터를 RS232C 포트로 직접 연결하는 걸 의미해요. 예전에는 네트워크 랜, 카드, 뭐 허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RS232C 포트나 또는 패럴러 포트만 있었거든요. 프린터 꽂는 요 방식만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컴퓨터를 요 2번과 3번을 이렇게 크로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됐어. 파일 주고받을 때 근거리 통신망 할 때 옛날에 얘를 썼었다고요. 저도 중학교 때 해봤던 기억이 나요. 널 모뎀. 속도가 엄청 느려. 그때 당시에 속도가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네. 하여간에 파일 하나 옮기는데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RTS라고 하는 이 신호 기호가 있는데 저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연결할 때.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처리 형태는 온라인 시스템 뭐예요? 단말 장치가 원격 컴퓨터에 통신 회선을 통해 연결된 것을 의미하죠. 일괄 처리는 뭐예요?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후에 일괄 처리하는 거죠. 뭐 전기 요금, 전화 요금 이런 것들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한다. 실시간 처리는 우리가 즉시 처리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 항공 예약이나 영화 예약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시그널 시스템은 요거는 우리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그지? CPU는 한 시간, 한 시점에 코어 하나의 프로세스를 하나밖에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CPU의 클럭 펄스에 해당하는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3.2GHz면 320만 번이거든요. 1초에. 그 타임 슬라이스 그거보다 더 커요.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다시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라고 딱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냥 그 펄스 단위만큼 쪼개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시그널 시스템이다라는 거.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타임 슬라이스 방식이라고도 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으로 군의 반자동 이거 싸게 였나요? 싸게 만들어가지고 싸게 해요. 아시겠지만 문제는 잘 출제 안 되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RS232C 표준 인터페이스는 몇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나? 25번이요. 25개고 2번이 송신, 3번이 수신이에요. 이것도 아주 한 시험 한 100번 보면은 한 두세 번 나옵니다. 자, 공중 데이터망에서 사용하는 DT/DC 간의 상호 접속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권고안은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공중 데이터망이네요. 데이터망. 여기에서 상호 접속을 위한 것은 X.25. 이거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중 시그널 시스템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리얼타임의 응답 시간이 주로 요기된다. 맞고요. 컴퓨터와 이용자가 서로 대화형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컴퓨터 파일 자원의 공동 이용이 불가능 아니지. 공동 자원 사용하기 위한 거죠. 컴퓨터 자원이 뭐야? CPU죠. CPU는 한 시점에 하나밖에 못하지만 이 시그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용자는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다수의 단말기가 한 대의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TUT 권고 시리즈 의미가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I 시리즈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맞아요. X 시리즈는 사설 데이터망을 통한 데이터 전송, V 공중 전화망이죠. 이거 텔레커뮤니케이션이었으니까 맞는 거고요. T 시리즈는 텔레마틱 서비스를 위한 거죠. X 시리즈는 뭐였어요? X 시리즈는 사설 데이터망이 아니라 공중 데이터망이었죠. 뭐였어? PSDN이었잖아. 이게 공중이잖아요. 퍼블릭. 근데 이거는 사설은 뭐야? 프리베이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네요. 계속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빠르게 한번 봤고요.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딱 뭐가 있어? X.25, RS232C 포트. 요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계시면 됩니다. 아, 하나 더 있어. PAD랑 전처리기. 요거 두 가지 포함해서 총 4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